머리가 아픈데 빙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빙의령이 수천 수만 개라고. 제가 뭐 퇴마사는 아니기 때문에 빙의령이 몇 명인지 제가 봐드리진 못해요. 카르마적인 원인도 있겠죠. 저는 그 빙의라는 게 꼭 전생 스토리나 무슨 이런 이야기랑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지금의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 맞물려져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힘든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전생의 카르마니 뭐니 그런 것도 맞물려서 같이 풀리는 거예요. 실이 엉킨 것을 끝에서부터 풀듯이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풀어 나가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누가 탁 도와줘서 퇴마가 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또 계속 잡념에 휩싸이고 안 좋은 생각하고 그러면 같은 파장을 가진 영들이 다시 쫓아와요. 재빙의가 되고 그게 반복이 되죠.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은 약으로 확 열을 내리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대응적인 치료가 있지만 또 예방적인 치료가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급하면 약도 먹고 수술도 하지만 근본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봐라. 내 마음에서 뭐가 힘든지 스스로 보고 해결해라. 그게 가장 근본 문제죠. 그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행복님이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정리하고 싶다고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도망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도망을 가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자기가 알잖아요. 스스로 들여다보셔야죠. 내가 이 남편을 미워해서 편하게 살려고 도망을 가는 거냐. 아니면 어차피 지금도 서로 큰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떤 일을 벌인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세요.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는 건가. 보시고서 판단을 하세요. 내 마음이 힘들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먼저거든요.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하셨으면 지금까지 참고 사신 거잖아요. 이 관계가 뭐 편안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걸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셔야죠. 근데 또 너무 과도한 책임감?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 뭐든지 다 책임져야 돼. 그건 아니니까요. 자신의 남은 삶이 편하도록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알러뷰님이 신랑이 혼자 짜증내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데 나중에 아기 태어나도 그럴까 봐 걱정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변하고 그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고 자기 짜증을 가까운 사람한테 풀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던 사람이고 별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일을 겪고 살았는데 제 사람이 많이 아파보고 나니까 변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람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 관계라는 게 상호적이고 나에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약간은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나는 잘하고 저 사람만 잘못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을 서로가 이해를 해 보려고 내가 먼저 조금 더 노력해 보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킴님이 "마음의 습관, 고정관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항상 질문을 해 보세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되돌아보고 계속 질문을 해 보세요.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냐? 과연 그러냐?' 하고 계속 질문해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고 다르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씩 바뀌잖아요. 가족이 나를 괴롭히고 공격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같이 맞대응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렇게 힘든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나를 벗어나서 뭐 하느님의 시각 같은 그런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보다. 마음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좀 더 채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공감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는 힘들겠지만요. 사주나 무당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무당에 가서 돈을 많이 줬다, 뭐 어디 종교단체 가서 돈을 많이 썼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 돈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 돈을 내고 자기가 좋은 얘기를 듣고 싶다든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복을 얻고 싶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가 해 주세요 그냥. 뭐든지 셀프로 다 하세요. 저는 머리도 셀프로 내가 깎을 때도 있고 다 셀프로 하거든요. 마음도 남한테 치유를 해 주세요. 나를 뭐 예언을 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보이고 예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위로도 내가 나를 위로해 주면 되죠. 정신과 의사한테 돈 내면서 위로해 달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을 계속 해 주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들 거야. 그럴 만도 해." 이러면서.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나한테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나랑 비슷한 힘든 일 겪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격려를 해 주면 나랑 동시에 치유가 되는 효과가 있죠. 아이리스 님이 "삶의 방향을 어디 두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성공과 봉사의 삶."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게 나의 개인의 성공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게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정말 이기적으로 살고 남을 짓밟고서 성공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카르마가 돼서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들이고요. 카르마로서 성공하지 않으려면 진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리고 이기적인 삶보다는 두루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는 삶을 산다면 그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성공이 따라오겠죠. 평안행복 님이 "저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남편도 변할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대단한 수준에 올라가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내가 잠깐 마음을 좋게 먹는 이런 잠깐의 노력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세요. 노력을 하시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셔야죠. 내가 뭐 겉으로는 남편한테 잘해 준다고 뭐 해 주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미워하는 생각은 내가 또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왜 그런 관계에 놓이냐면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도 내 안에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 문제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때 내 주위의 사람들도 집단적으로 무의식이 해결이 되면서 집단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혼남 님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렇다고 자살할 순 없고 영화 같은 상황이 생겨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론이나 그런 얘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종말론이나 재난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살은 또 죄책감이 드니까요. 가족에게 미안하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직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면하는 것 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자신의 삶에서 여태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런 자신을 사랑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런 힘이라면 앞으로도 조금만 더 버티시면 노력해 나가시면 너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왜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서 풀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배워야 할 게 뭔지 그거를 찾아보시고 삶의 변화를 주셔야 되죠. 누구에게나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힘든 일은 다 있으니까요. 그 한 사람의 인생 중에서도 어떤 시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떤 시기는 괜찮고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한 내가 뭐 10 년, 20년 후에는 다르게 살 수 있겠지. 그때는 지금을 추억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좀 더 큰 시각으로 큰 그림을 보세요. 곰돌이 님이 옆집에서 게임하는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신다고요? 소음 때문에? 오쇼 라진 씨의 책에 있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심해서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수행자는 자기는 잘 잤다고 "저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니까 잘 잘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죠. 왜 그게 싫으냐면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런 화나는 마음, 분노심 이게 끌어오르니까 신경 쓰이거든요.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옆집에서 담배 피는 사람 너무 싫어해서 이사 가는 집마다 담배를 폈는데 옆집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은 '저 사람 외로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이사를 가 버렸고 그 후로는 그런 일을 안 겪었어요. 이제 그 소음이 싫으면 저 사람이 '코로나라서 맨날 집에만 있고 게임할 수밖에 없겠지. 외롭겠지. 안타깝다.' 그 사람을 좀 연민심으로 느껴보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일단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은 편해지는 효과가 있죠. 에드가 케이시가 왜 튀긴 음식 먹지 말라고 했냐면요. 아카식 레코드 읽어서 그게 나쁘다라고 말한 것인데 튀긴 음식이 나쁜 이유는 뭐 현대적인 이유로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기름을 정제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나쁘고 그게 튀기면 인제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된 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인제 세포들이 노화가 되고 염증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많이 생겨요. 몸에 염증이 있고 그런 문제 있는 분들, 알러지 있는 분들은 튀김이나 기름 그런 거 안 드시면 그것도 큰 도움이 돼요. 염증이라는 게 뭐 겉에가 피부가 썩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썩는 거 얘기하는 거죠. 뭐 혈관이나 장기나 이런 내적인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염증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고요. 조현병은 제가 본 사람이 없고요. 주변에서 조현병을 본 사람이 없고 조현병은 좀 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심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겠고요. 근데 그게 완전히 100% 뭐 '뇌의 문제다. 물질적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보고요. 자신의 어떤 부정적 생각과 망상이 약간 있었을 때 해소했으면 되는데 그게 점점 강화되면 염증이 심해져서 암이 되듯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망상들이 심해지면 그게 환청, 환각이 계속 드러나고 누가 나한테 지령을 내리고 이런 조현병이 되잖아요. 내 생각, 사념체들이 너무 강화돼 버려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조현병이라고 해서 완전히 심각한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 상태인 분들도 계시고 많이 나아진 분들도 계시고 상태가 다르니까요. 심각한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몸을 다친 분들이 재활 운동을 하듯이 마음도 재활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 들여다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게 과연 맞는 생각인가 계속 확인해 보고 들여다보고 좀 겸손하게 자기 집착하는 마음 좀 내려놔 보고 이런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마음의 그런 부정적 생각들이 조금씩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급성으로 심해진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막 발작하는 그런 환자에게 "자기 성찰을 해 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